절대 이 견과류 아침에 드시지 마세요. 신장이 망가집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0년간 3만 명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60세 이상 10명 중 7명이 이걸 모르고 매일 드시고 계십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견과류 심장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소변을 보는데 거품이 많이 생기나요? 눈 주위가 퉁퉁 붓나요?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이 패이나요? 밤에 화장실을 3번 이상 가시나요? 이 증상들 나의 탓이라고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신장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견과류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요. TV에서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우리 어머니 세대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이현입니다. 35년간 어르신 환자분들을 진료해왔습니다. 그중 너무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 믿었던 음식 때문에 평생 투석기에 묶여 살게 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60세 이후에는 견과류가 독이 되는지. 둘째,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견과류 3가지. 셋째, 신장이 보내는 경고신호 5가지. 넷째, 안전하게 먹는 황금원칙 3가지. 다섯째, 60세 이후 추천하는 견과류 3가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견과류를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대로 알고 먹으면 신장도 지키고 심장도 지킬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먼저 왜 60세 이후에는 견과류가 위험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나머지가 다 이해됩니다. 우리 세대는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드십니다. 심장에 좋다고 들으셨잖아요. 콜레스테롤도 낮춘다고요. 맞습니다. 심장엔 좋습니다. 그런데 신장은요? 여러분의 신장을 집안의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 정수기 필터는 물을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불순물도 세균도 다 잡아냅니다. 하루에 수십 리터를 처리해도 끄떡없습니다. 하지만 10년 된 필터는 어떻습니까? 구멍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물이 잘 안 나옵니다. 걸러야 할 것들이 그대로 통과합니다. 우리 신장도 똑같습니다. 신장은 하루에 150리터가 넘는 피를 걸러냅니다. 쉬지 않고요. 60년 넘게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후에는 신장의 필터 기능이 매년 1%씩 떨어집니다. 60세가 되면 기능의 40%가 이미 사라집니다. 70세가 되면 절반 이상이 없어집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투석 환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중 60%가 60세 이상입니다. 10년 전보다 2배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이 이제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50세 이후 우리 몸에서 3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 호스처럼요. 새 호스는 물이 새게 나옵니다. 탄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10년 된 호스는 딱딱해져서 물 압력이 약해집니다. 신장으로 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노폐물을 밀어낼 힘이 약해집니다. 둘째, 지방과 독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빠르게 처리하던 것들이 이제 몸에 남습니다. 쌓이기 시작합니다. 셋째, 여과 속도가 느려집니다. 같은 양의 노폐물을 처리하는데 2배, 3배 시간이 걸립니다. 신장을 세탁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 세탁기는 뭘 넣어도 깨끗하게 빨아냅니다. 무거운 이불도,
기름 묻은 옷도 다 처리합니다. 하지만 30년 된 세탁기에 무거운 빨래를 넣으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삐걱 소리가 납니다. 결국 고장납니다. 우리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 넘게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제는 가벼운 빨래만 넣어줘야 합니다. 무거운 빨래를 계속 넣으면 고장납니다. 지금까지 신장이 왜 약해지는지 알아봤습니다. 50세 이후 혈관이 딱딱해지고 효소가 줄어들고 여과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사례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68세 박준호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온몸이 붓고 혈압은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팔다리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힘겹게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견과류만 먹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거죠? 그분은 몰랐습니다. 그 건강식이 수년간 조용히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거요.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소변 내 단백질이 정상의 6배였습니다. 사구체 여과율, 쉽게 말해 신장 기능 수치는 58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은 90 이상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담배도, 술도, 독한 약도 드신 적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습관은 매일 아침 소금에 구운 캐슈넛 한 봉지였습니다. 3개월 후 어떻게 됐을까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견과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위험한 견과류 첫 번째, 캐슈넛입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했습니다. 커피와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하지만 캐슈넛 안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가득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캐슈넛 100g당 옥살산이 262m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옥살산을 작은 가시라고 생각해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작은 가시입니다. 이 가시가 몸 안에서 칼슘을 만나면 서로 뭉칩니다. 작은 덩어리가 됩니다. 마치 수도관에 물때가 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야은 막입니다. 물은 잘 흐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이면요, 막이 두꺼워집니다. 결국 수도관이 막혀버립니다. 물이 안 나옵니다. 신장도 똑같습니다. 옥살산 결정이 여과막에 쌓입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결석이 됩니다. 돌처럼 단단한 덩어리가요?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50g 이상 캐슈넛을 드시면 신장결석 위험이 2배 높아집니다. 60세 이상에서는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캐슈넛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매일 드시나요? 일주일에 서너 번 드시나요? 가끔 드시나요? 매일 드신다면 지금 당장 줄이셔야 합니다. 서너 번 드신다면 양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한 줌 이상 드시면 위험합니다. 66세 강미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를 하시는 건강한 분이셨어요. 활기차고 밝으셨죠. 캐슈넛이 피부에 좋다며 커피와 함께 한 줌씩 드셨습니다. 4개월 동안 매일요. 그러던 어느 날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복부까지 퍼졌습니다. 밤새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에 3cm 결석이 있었습니다. 새끼 손가락 한 마디 크기입니다. 혈중 옥살산 수치는 정상의 3배였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좋은 줄만 알았지 이렇게 위험할 줄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 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요? 캐슈넛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양과 시간입니다. 특히 공복에 드시면 옥살산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위장에 다른 음식이 없으니까요. 몇 시간 안에 소변 속 칼슘이 급상승합니다. 수천 개의 작은 결정이 신장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통증을 못 느끼십니다. 신장에는 통증 신경이 없으니까요. 단지 허리가 조금 뻐근할 뿐입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여과막은 서서히 찢어지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아침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겁니다. 캐슈넛 기억하세요? 일주일에 10개 이하. 공복은 절대 금지. 먹은 뒤 물 한 컵이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위험한 견과류 첫 번째, 캐슈넛을 말씀드렸습니다. 옥살산 때문에 결석 위험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위험한 견과류 두 번째, 소금 땅콩입니다. 마트에서도 카페에서도 식당에서도 쉽게 보이죠. 맥주 안주로도 인기 있고요. 단백질이 풍부하고 심장에 좋다.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이 말은 맞습니다. 단 소금이 없을 때만요. 시중 제품 대부분을 한번 보세요. 뒤에 영양성분표 있잖아요. 작은 봉지 하나에 나트륨이 700에서 800mg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아세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최대량이 20mg입니다. 봉지 하나가 그 절반입니다. 한 봉지예요.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가공 간식에서 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TV 보면서 땅콩 드시나요? 아니면 책 읽으면서 드시나요? 어느 쪽이든 위험합니다. 왜냐고요? 그때는 양 조절이 안 됩니다. 손이 계속 갑니다. 한 봉지가 금세 비워집니다. 그리고 또 한 봉지를 뜯게 됩니다. 73세 김태성 씨 이야기입니다. 전직 체육교사셨어요. 평생 운동하신 분입니다. 건강하셨고 혈압약만 가볍게 드시던 분입니다. 어느 날 피로감과 얼굴 부종으로 오셨습니다. 아침에 눈이 퉁퉁 붓는다고 하셨어요. 신발도 잘 안 들어간다고요? 검사 결과가 충격이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2달 만에 82에서 60으로 급락했습니다. 정상이 90 이상인데 60이면 3단계 신부전입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술을 끊었어요. 건강 생각해서요. 대신 밤마다 TV 보면서 꿀 땅콩을 조금 먹어요. 자연식품이잖아요.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분이 드시던 땅콩 한 봉지를 확인해봤습니다. 30g에 나트륨 700mg이었습니다. 신장을 공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공장은 24시간 돌아갑니다. 원료가 들어오면 처리해 내보냅니다. 쉬지 않고요. 그런데 갑자기 원료가 2배로 들어오면요. 공장이 과부하 걸립니다. 기계가 뜨거워집니다. 연기가 납니다. 결국 고장납니다. 신장도 똑같습니다. 짠 땅콩 한 봉지를 드시면요. 혈중 나트륨이 급상승합니다. 몸은 이걸 희석하려고 물을 붙잡습니다. 체액이 늘어납니다. 결과는 부종 고혈압 신장 압력 폭등입니다. 여과막이 늘어나고 찢어집니다. 단백질이 새어나옵니다. 다행히 김태성 씨는 땅콩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물을 하루 1.5리터씩 드셨습니다. 저염식으로 바꾸셨습니다. 3달 뒤 신장 수치가 72로 회복되었습니다. 완전 정상은 아니지만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한 달만 늦었어도 투석받았을 거예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땅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첨가된 소금과 설탕입니다. 드시고 싶으시다면요. 생땅콩이나 무염건조 땅콩을 선택하세요. 마트에서 무염이라고 쓰인 제품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위험한 견과류 두 번째. 소금 땅콩을 말씀드렸습니다. 나트륨 때문에 혈압과 부종이 생깁니다. 기억하시죠? 위험한 견과류 세 번째. 마카다미아입니다. 견과류의 여왕이라고 불리죠.
이름부터 고급스럽습니다. 백화점에서 팔고 선물용으로 인기 있고요. 좋은 지방이 많고 피부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맞는 말입니다. 젊은 사람한테는요. 식품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마카다미아의 75%가 지방입니다. 4분의 3이 기름이에요. 작은 한 줌 30g에 200kcal 이상입니다.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밥 한 공기와 맞먹습니다. 30분 걷기 운동과 같습니다. 한 줌이요. 60세 이후에는 대사가 30% 느려집니다. 같은 걸 먹어도 태우는 속도가 느립니다. 태워지지 않은 지방이 간에 쌓입니다. 혈관에 쌓입니다.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70세 한서우 씨 이야기입니다. 은퇴한 사업 가셨어요.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안 먹어요. 삼겹살, 튀김 다 끊었어요. 대신 매일 저녁 마카다미아 한 줌 먹어요. 호주산 최고급이죠. 비싼 거 먹어야 몸에 좋잖아요.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자신감이 넘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혈중, 중성지방이 정상의 2배였습니다. 간 수치가 상승해 있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59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그 비싼 견과류가 지금 신장을 가장 비싸게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분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마카다미아를 배터리로 생각해보세요. 젊은 몸은 고용량 배터리입니다. 에너지가 들어오면 빨리 소모합니다. 활동량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은요. 저용량 배터리입니다. 에너지가 들어와도 다 쓰지 못합니다. 남은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그대로 쌓입니다. 지방으로 노폐물로. 3달간 마카다미아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대신 호두로 바꾸셨습니다. 호두는 오메가3가 많고 지방은 적습니다. 매일 20분 산책도 시작하셨습니다. 결과는요. 신장 수치가 67로 회복되었습니다. 혈중 지방은 30% 감소했습니다.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줄 몰랐어요. 비싼 게 다 좋은 게 아니네요. 지금까지 위험한 견과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캐슈넛. 옥살산 때문에 결석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가공 땅콩. 나트륨 때문에 혈압과 부종이 생깁니다. 셋째, 마카다미아. 지방 때문에 대사 과부하가 옵니다. 이 3가지 모두 건강식처럼 보입니다. TV에서도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닙니다. 나이와 먹는 방식입니다. 기억하시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박준호 씨 이야기를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3개월 후 어떻게 됐을까요? 박 씨는 캐슈넛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대신 무염 호두로 바꾸셨습니다. 하루 한 줌, 식사 후에만 드셨습니다. 물을 하루 1.5리터 이상 드셨습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58에서 71로 올랐습니다. 소변 단백질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견과류를 끄는 게 아니라 바꾼 거예요. 제대로 알고 먹으니까 신장이 회복되더라고요. 자, 이제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사실 신호는 있었어요. 근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신장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심장처럼 조여오지도 않습니다. 위처럼 타지도 않습니다. 관절처럼 쑤시지도 않습니다. 아주 작은 신호만 보냅니다. 덕치듯이요. 하지만 그 신호가 병의 첫 노크입니다.
놓치면 큰일 납니다. 경고신호 첫 번째, 소변 거품입니다. 아침에 소변 보실 때 거품이 많이 생기나요? 변기물을 내려도 한참 사라지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세제가 남았나 보다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거품이 생기는 이유는 단백질 때문입니다. 혈액 속 단백질이 여과막을 통과해서 소변으로 새어나옵니다. 단백질은 거품을 만듭니다. 비누처럼요. 건강한 신장은 단백질을 걸러냅니다. 밖으로 안 내보냅니다. 손상된 신장은 그걸 막지 못합니다.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품이 생기고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소변에 거품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몇 초 만에 사라졌나요? 10초 이상 남아 있었다면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경고신호 두 번째, 아침 붓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눈 주위가 퉁퉁 부어 있나요? 발목이 살짝 부어서 양말 자국이 깊이 패이나요? 잠을 많이 자서가 아닙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도 아닙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나트륨과 수분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밤새 처리해야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피부 아래의 고입니다. 처음엔 반지가 조금 낍니다. 신발이 약간 답답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의사 눈에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신장이 일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발목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5초간 누르고 떼보세요. 자국이 10초 이상 남아있으면 부종입니다. 검사가 필요합니다. 경고신호 세 번째, 이유 없는 피로입니다. 충분히 주무셨어요. 8시간 푹 잤어요. 잘 드셨어요. 영양도 충분해요. 그런데 몸이 무겁습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뭘 해도 귀찮습니다. 그건 나이가 아닙니다.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신장은 피를 거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해 피를 만드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이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피가 덜 만들어집니다. 가벼운 빈혈이 옵니다.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피로하고 어지럽고 창백해집니다. 어떤 환자분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치 세상이 한 박자 빠른 것 같아요. 저만 뒤처진 느낌이에요. 다들 씩씩하게 걸어가는데 저만 힘들어요. 경고신호 네 번째, 조절 안 되는 혈압입니다. 짠 음식을 안 드셨어요. 운동도 하셨어요. 약도 잘 드셨어요. 그런데 혈압이 안 잡힙니다. 약을 늘려도 안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이 나트륨과 체액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트륨이 몸에 쌓이면 혈액량이 늘어납니다.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약으로 누르려 해도 원인이 해결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혈압약을 늘려도 안 잡히신다면요. 먼저 신장을 의심해 보세요. 경고신호 다섯 번째,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새 한 번도 안 일어나셨죠. 그런데 요즘은 2번, 3번 일어나십니다. 숙면이 끊깁니다. 아침에 피곤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농축 기능이 떨어집니다. 소변을 진하게 못 만듭니다. 노폐물을 배출하려면 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몇 번 가시나요? 1번, 2번, 3번 이상. 3번 이상이라면 신장기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신장에는 통증신경이 없습니다. 아프면 이미 늦은 겁니다. 통증이 느껴질 때는 신장 바깥 피막까지 손상이 번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경고신호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소변 거품, 아침 붓기, 이유 없는 피로, 조절 안 되는 혈압, 밤소변, 이 5가지 기억하시죠? 하나라도 해당되시면요 가까운 병원에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 받아보세요. 간단합니다. 30분이면 됩니다. 비용도 얼마 안 됩니다. 60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무료 검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럼 견과류를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다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견과류를 두려워하시길 바라지 않습니다. 제대로 고르고 올바르게 먹으면요. 견과류는 신장뿐 아니라 심장, 혈관, 기억력까지 지켜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먹은 한 줌은 약 하나를 대신합니다. 잘못 먹은 한 줌은 평생 약에 매이게 만듭니다. 오랜 세월 진료하며 정리한 황금원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황금원칙 첫째. 가장 순한 견과류를 고르세요. 소금, 설탕, 시럽, 오일, 이 4가지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뒤에 성분표 꼭 확인하세요. 저염이라고 쓰여 있어도 믿지 마세요. 저당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조금의 염분도 과합니다. 조금의 당도 부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생견과를 사세요. 마트에서 무염 무가공 제품 찾으시면 됩니다. 집에서 약불로 살짝 볶으세요. 5분이면 됩니다. 프라이팬 하나면 충분합니다. 맛이 단순할수록 신장은 편안합니다. 비용은요 한 푼도 더 안 듭니다. 오히려 가공 제품보다 쌉니다. 황금 원칙 둘째.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손바닥에 올라오는 정도요. 25에서 30g입니다. 자연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 큰 오해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견과류는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작아 보여도 열량이 높습니다. 과량 섭취하면 간과 신장이 과부하됩니다. 지방이 쌓입니다. 견과류는 후식이 아닙니다. 간식도 아닙니다. 소량의 영양제라고 생각하세요?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호두는 하루 3개. 반으로 쪼개면 6조각입니다. 아몬드는 하루 7개. 손가락 하나에 하나씩 세시면 됩니다. 피스타치오는 하루 10개. 껍질 까면서 드시면 양 조절이 됩니다. 이것만 지키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황금 원칙 셋째. 공복은 절대 금지입니다. 아침에 과일과 견과만 드시는 분 많으시죠? 건강해 보이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공복 상태 위는 산도가 높습니다. 위산이 많습니다. 이때 옥살산과 지방이 들어오면요. 빠르게 흡수됩니다. 너무 빨리 흡수됩니다. 언제 드시면 될까요? 식사 후 30분 뒤에 드세요. 밥 드시고 나서요. 위장에 다른 음식이 있으면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신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 한 컵과 함께 드세요. 200ml면 됩니다. 종이컵 하나 분량입니다. 물이 왜 중요할까요? 물이 옥살산을 희석합니다. 소변으로 배출을 돕습니다. 결석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지금까지 황금 원칙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순한 견과를 고르세요. 무염무가공 제품으로요. 둘째,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호두 3개, 아몬드 7개, 피스타치오 10개. 셋째, 식사 후에 물과 함께 드세요. 공복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 3가지 기억하시죠? 이제 60세 이후 추천하는 견과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천 견과류 첫째, 호두입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호두는 오메가3가 가장 풍부한 견과류입니다. 뇌 건강에 좋습니다. 기억력 향상에 도움됩니다. 옥살산도 적습니다. 신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호두의 모양을 보세요. 뇌처럼 생겼죠? 옛날 어른들이 호두가 머리에 좋다고 하신 것이 과학적으로 맞았습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이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호두를 5회 이상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4% 느렸습니다. 호두 고르실 때 팁을 드리겠습니다. 껍질째 파는 호두를 사세요. 깐 호두보다 신선합니다. 껍질을 까서 안쪽 색이 밝은 것이 좋습니다. 어두운 것은 산패된 겁니다. 냉장 보관하시고 2주 안에 드세요. 하루 3개면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 드세요. 추천 견과류 둘째 생아몬드입니다. 비타민 E가 많습니다.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피부에 좋습니다. 혈관 건강에도 도움됩니다. 미국 심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아몬드 23개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10%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에서는 23개가 과합니다. 7개면 충분합니다. 단 반드시 생아몬드를 드세요. 구운 아몬드, 소금 아몬드는 피하세요. 구우면 좋은 지방이 산화됩니다. 소금이 첨가되면 나트륨 문제가 생깁니다. 아몬드 고르실 때 팁을 드리겠습니다. 밝은 갈색이 좋습니다. 어두운 것은 오래된 겁니다. 만져봤을 때 딱딱한 것이 좋습니다. 눅눅한 것은 피하세요. 하루 7개면 충분합니다. 추천 견과류 셋째 피스타치오입니다. 칼륨이 적당합니다. 혈압에 도움됩니다. 섬유질이 많아서 소화에도 좋습니다. 껍질을 까면서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양 조절이 됩니다. 코넬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피스타치오에 들어있는 루테인이 눈 건강에 도움됩니다. 황반변성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피스타치오는 껍질이 살짝 벌어진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닫힌 것은 덜 익은 겁니다. 껍질 색이 밝은 것을 고르세요. 하루 10개면 충분합니다. 껍질 까는 시간이 과식을 막아줍니다. 지금까지 추천 견과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호두, 생아몬드, 피스타치오 이 3가지 기억하시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견과류를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완전히 끊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고르고 적당량만 드시면 됩니다.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심장 건강, 뇌 건강에 도움됩니다. 다만 60세 이후에는 종류와 양, 먹는 시간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질문 둘째, 땅콩버터는 어떤가요? 시중 땅콩버터 대부분에는 설탕과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무첨가 땅콩버터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양은 하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빵에 듬뿍 바르시면 안 됩니다. 질문 셋째, 견과류 먹으면 살이 찌나요? 네, 과량 섭취하면 찝니다. 견과류는 열량이 높습니다. 한 줌에 150에서 200kcal입니다. 밥 한 공기와 맞먹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줌만 드시면 오히려 체중 관리에 도움됩니다. 포만감을 주니까요. 과자 대신 드시면 더 좋습니다. 질문 넷째, 이미 신장이 안 좋은데 먹어도 되나요? 신장 기능 수치에 따라 다릅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상이시면 황금 원칙대로 드셔도 됩니다. 45에서 60 사이시면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45 미만이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칼륨과 인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다섯째, 아몬드 우유는 어떤가요? 시중 아몬드 우유에는 당분이 첨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무가당 제품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짜 아몬드 함량은 2에서 3%밖에 안 됩니다. 생아몬드를 직접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질문 6째, 호두 기름은 어떤가요? 호두 기름은 좋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가열하시면 안 됩니다.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나물 무칠 때 사용하세요. 하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질문 7째,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면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드시면 안 됩니다. 대신 해바라기씨나 호박씨를 드셔도 됩니다. 비슷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역시 무염 제품으로 드세요. 질문 8째, 견과류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세요.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상온에 두면 산패됩니다. 산패된 견과류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냉동 보관하면 더 오래 갑니다. 질문 9째,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나요? 커피, 녹차와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가 방해됩니다. 30분 정도 간격을 두세요. 칼슘 보충제와 함께 드시면 결석 위험이 높아집니다.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질문 10째, 견과류 대신 씨알류는 어떤가요? 해바라기씨, 호박씨, 아마씨, 치아씨 모두 좋습니다. 견과류와 비슷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역시 무염 제품으로 하루 한 숟가락만 드세요. 지금까지 자주 하시는 질문 10가지에 답변 드렸습니다. 이제 견과류 효과를 더 높이는 생활습관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견과류만 바꾸시는 것보다 이 습관들을 함께 하시면 신장 건강이 훨씬 좋아집니다. 생활습관 첫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대한신장학회의 권고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하루 최소 1.5리터의 물을 드셔야 합니다. 종이컵으로 8잔 정도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왜 중요할까요? 물이 신장을 씻어줍니다. 노폐물을 희석해서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결석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물이 부족하면 소변이 진해집니다. 농축된 노폐물이 신장에 쌓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식사 전으로 물 한 잔, 자기 전에 물 반잔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게 걱정되시면 저녁 7시 이후에는 양을 줄이세요. 생활습관 둘째, 저염식을 하세요. 세계보건기구 권고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2.0mg입니다. 하지만 한국인 평균은 4.0mg이 넘습니다. 2배입니다. 나트륨은 신장의 적입니다. 혈압을 올리고 체액을 늘리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짠 음식을 줄이시면 신장이 편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국물은 반만 드세요. 젓갈, 장아찌는 양을 줄이세요.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을 드세요.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로 간을 하세요. 생활습관 셋째, 적당히 움직이세요. 서울대 스포츠의학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를 꾸준히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25% 느렸습니다. 운동이 신장과 무슨 관계냐고요? 운동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신장으로 가는 피가 늘어납니다.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혈압도 낮아집니다. 힘들게 운동하실 필요 없습니다. 매일 20에서 30분 걷기면 충분합니다.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하시면 됩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습니다. 생활습관 넷째,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60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신장기능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30분이면 끝납니다. 보건소에서 무료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에도 신장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사에서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하세요. 90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60에서 89면 경미한 감소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45에서 59면 중등도 감소입니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45 미만이면 심한 감소입니다.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생활습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물 충분히 마시기, 저염식하기, 적당히 움직이기, 정기검진 받기 이 4가지 기억하시죠? 또 한 분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1세 이영숙 씨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1년 전 건강검진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55라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3단계 신부전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5년 안에 투석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손녀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있고 싶으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으셨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매일 드시던 소금, 땅콩을 끊으셨습니다. 대신 무염호두로 바꾸셨습니다. 하루 3개만 드셨습니다. 물을 하루 1.5리터씩 드셨습니다. 저염식으로 바꾸셨습니다. 매일 동네 공원에서 30분씩 걸으셨습니다. 1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55에서 68로 올랐습니다. 13이나 올랐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이런 회복은 드물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짠 거 안 먹으니까 음식이 맛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싱거운 게 맛있어요.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어요. 손녀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가야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어르신도 특별한 분이 아닙니다. 그냥 알고 나서 바꾸신 겁니다. 꾸준히 하신 겁니다. 이제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사지나 생활 습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위험 신호 첫째,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때입니다. 소변색이 콜라색이거나 붉은색이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신장이나 방광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험 신호 둘째, 소변을 전혀 못 볼 때입니다. 하루 종일 소변을 못 보시거나 양이 급격히 줄었다면 응급실로 가세요. 신장이 작동을 멈췄을 수 있습니다. 위험 신호 셋째, 심한 허리 통증이 있을 때입니다. 허리 양옆에 심한 통증이 있고 열이 나면 신우신염일 수 있습니다.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위험 신호 넷째, 온몸이 심하게 부을 때입니다. 얼굴, 손, 발, 다리가 심하게 붓고 숨이 차다면 급성 신부전일 수 있습니다. 응급실로 가세요. 위험 신호 다섯째, 메스꺼움과 구토가 심할 때입니다. 밥을 못 드실 정도로 메스껍고 토하신다면 요독증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절대 참으시면 안 됩니다.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험신호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소변의 피, 소변 목봄, 심한 허리 통증, 심한 부종, 메스꺼움과 구토. 기억하시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60세 이후에는 견과류가 위험한지. 신장 기능이 매년 1%씩 떨어집니다. 50세 이후 혈관이 딱딱해지고 효소가 줄어들고 여과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을 때 괜찮았던 음식이 독이 됩니다. 둘째, 위험한 견과류 3가지. 캐슈넛은 옥살산 때문에 결석 위험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10개 이하로 드세요. 가공 땅콩은 나트륨 때문에 혈압과 부종이 생깁니다. 무염 제품만 드세요. 마카다미아는 지방 때문에 대사 과부하가 옵니다. 호두로 대체하세요. 셋째, 경고 신호 5가지. 소변 거품, 아침 붓기, 이유 없는 피로, 조절 안 되는 혈압, 밤 소변. 하나라도 해당되면 검사 받으세요. 60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무료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넷째, 황금 원칙 3가지. 순한 견과류를 고르세요. 무염 무가공 제품으로요.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호두 3개, 아몬드 7개,
피스타치오 10개. 식사 후 물과 함께 드세요. 공복은 절대 금지입니다. 5째, 추천 견과류 3가지. 호두는 오메가3가 풍부하고 뇌 건강에 좋습니다. 생아몬드는 비타민 E가 많고 피부에 좋습니다. 피스타치오는 혈압에 도움되고 눈 건강에 좋습니다. 6째, 생활 습관 4가지. 물을 하루 1.5리터 이상 드세요. 저염식을 하세요. 매일 30분 걸으세요. 1년에 한 번 신장검사를 받으세요. 7째, 위험신호 5가지. 소변의 피, 소변 못봄, 심한 허리 통증, 심한 부종, 메스꺼움과 구토.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배우신 것을 내일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건강을 뒤로 했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했습니다. 내 몸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과 오래 놀아주려면요. 자식들에게 지만 되려면요.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시려면요. 지금부터 신장을 지켜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알았으니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박준호 씨도 바꾸셨습니다. 김태성 씨도 바꾸셨습니다. 한서우 씨도 바꾸셨습니다. 이형숙 어르신도 바꾸셨습니다. 모두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몸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캐슈넛 대신 호두 3개를 드세요. 소금 땅콩 대신 무염 아몬드를 드세요. 공복 대신 식사 후에 드세요. 이것 하나만 바꾸셔도 신장이 편해집니다. 그 작은 변화가 신장을 평생 지켜줄 겁니다.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참석하실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주변에 60세 이상 가족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부모님께, 친척 어르신들께 보내드리세요. 작은 정보가 큰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세요. 어떤 견과류를 드시고 계신가요? 신장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서로의 경험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아침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